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안경학 개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학 개론이라는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용어에 대한 내용을 챕터별로 하나씩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우리가 국가고시를 준비하다 보면 이론 내용을 또는 공식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만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초 용어에 관한 시간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자, 이번 첫 시간에는 옵토메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옵토메트리 그리고 안경사라는 직종은 어떤 업무를 하는 애들인지, 어떤 법령의 기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용어에 관련된 슬라이드 한 3-4장으로 정리된 것을 보고 첫 번째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는 옵토메트리라고 하는 과목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옵토메트리라고 하게 되면 안과학과 시과학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안과학과 시과학을 포함된, 그러니까 안과학이라고 하게 되면 해부학과 질환 부분, 그리고 시과학이라고 하게 되면 굴절 검사, 시기능 검사, 양안시 검사, 시기능 훈련 이런 등등에 포함된 복합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사 국가고시 과목들을 봐도 1교시에 안과학 과목들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2-3교시에 굴절검사, 콘택트렌즈, 시기능 이상 이런 파트들이 문제가 나오면서 시과학 범주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한꺼번에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굴절 이상, 정확하게는 근시, 원시, 난시가 포함된 굴절 이상에 대한 문제 해결 또는 검사, 그리고 양안시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안경 콘택트 렌즈를 교정하는 이론과 임상적인 처치에 관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 안경사의 시험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 안경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국가고시 준비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 정리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업무 영역이 넓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듯 하고요. 우선 해외 검안사라고 보게 되면 옵토메트리스트라고 해서 해외 검안사죠. 시력 관련 질환을 진단을 하고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과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약물 치료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약물 치료까지도 약물 진단 처방까지도 가능한 게 해외 검안사 영역이고요. 그리고 약물 처방 가능하고 굴절 검사가 가능합니다. 당연하게 가능한데 조절마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경사들은 하지 못하는 조절마비제를 이들은 충분히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안시, 시기능 훈련까지도 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해외 검안사의 직종입니다. 해외 검안사는 절대 안과 의사가 아니에요. 안과 의사랑 다른 겁니다. 안과 의사랑 달라요. 안과 의사는 옵토메트리 닥터라고 해서 OD라고 우리가 부르죠. 얘들은 이제 수술, 질환 치료 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요. 검안사는 시력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치우쳐서 일을 하는 영역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해외, 국내라고는 제가 나뉘어져 있고요. 해외는 시력 또 눈 관련 보건 관련 직종이 안과의사, 검안사, 시기능 훈련사, 안경사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의사와 검안사들이 실제 진단을 하고 진단 및 처방을 하고요.
처방을 하게 되고, 훈련사는 실제로 훈련만 하고요. 안경사는 대부분 조가, 피팅, 요런 식, 판매, 요런 식만 합니다. 외국에서 안경사들은 거만을 거의 다 못하는 나라, 대부분 거만을 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안경사가 거만도 하고 판매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판매, 그것도 이제 정해진 틀 내에서의 판매, 그리고 조제가공, 피팅 정도만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안경사들의 업무 영역이 되겠고, 거만은 거만사와 안과의사 수준에서 대부분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 하지만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안과의사와 안경사밖에 없다 보니까 안과의사는 의원급이냐 병원급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병원급에서는 종합병원, 대학병원급 안과의사들은 치료가 치료를 위해서 주로 하는 애들이고요. 의원급에서는 굴절 이상을 많이 다루죠. 물론 얘들도 치료를 하긴 하지만 굴절 이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쪽이 되겠고요. 병원은 사시수술, 농대장 관련 수술, 망막 박리수술 등등의 큰 수술을 많이 담당하는 것이 병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에서 안경사들은 거만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조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안경사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거만사, 식이능훈련사, 안경사의 역할을 다 한국에서는 안경사가 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도 거만사라고 불리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거만사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죠. 어디냐면 안과에서 근무하는 안경사입니다. 안과에서 근무 중인 안경사. 그래서 안과의사들이 안경사들을 명함을 붙여줄 때 거만사 누구 이렇게 붙여주죠. 안경사라고 안 붙이고. 근데 거기도 조건이 안경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얘들은 단순 굴절 검사, 그리고 검역법을 타각적 굴절 검사로 검역법을 할 수 있는데, 조절마비제를 투여하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투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부분 간호사들이 투여하고 피검사들한테 투여를 직접 해주고 검역법 검사만 검안사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조절마비 또는 산동이 된 상태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걸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약물은 아니라는 거, 여전히 약물 사용은 못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굴절 교정 수술에 관련된 상담 또는 기본 검사를 많이 하죠. 각막 지형도를 찍는다든지 각막 두께를 잰다든지 이런 기계 쓰는 것들을 검사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과 질환 예비 검사 등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시야 검사, 시야, 안압 이런 등등을 기본적으로 검안사들이 많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검안사가 있는 경우에서는 얘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다 보니까 얘들한테 많이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주로 하는 게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검안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급으로 가게 되면, 종합병원급으로 가게 되면 치료 또는 사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 질환 치료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사시, 그 다음에 고령 환자들에 대한 처방할 수 있는 피드백,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업무가 어떻게 보면 확 다르죠. 업무가 확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분야를 공부하고 싶으냐, 배우고 싶으냐에 따라서 안과도 선택의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 안경사들은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처방 및 판매 가능하고, 타각적, 자각적 굴절 검사 다 가능하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법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원용, 근용 안경 처방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양안 시기능 검사, 얘는 안전 피로를 줄여주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경 조제 및 가공, 피팅이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 안경사들이 하는 역할은 많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외국에서 있었던 검안사, 식인용 훈련사, 안경사의 역할을 하나로 합치면 한국 안경사가 하는 역할이 된다. 물론 약물 처방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약물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빼면 대부분 외국에서 검안사, 식인용 훈련사, 안경사들이 하는 역할을 한국 안경사들이 하게 된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자부심을 가셔야 될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안경사에 관한 이제 법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좀 보게 되면 안경사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경은 시력 보정용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굴절력이 없는 무도수라고 하죠. 무도수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안경사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 보정용에 한정한 안경, 또 이거에 조제, 판매 가능하고 콘택트 렌즈는 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는 무도수도 안경사가 판매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무도수이지만 미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질환이나 외부 충격으로 외상으로 인해서 홍채 모양이 조금 틀어졌는데 얘를 감추기 위해서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홍채 렌즈, 미용 렌즈를 착용한다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콘택트 렌즈이기 때문에 안경사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바이고요. 이거에 대한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것을 본인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만드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큰 틀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안경사는 안경은 시력 보정용에 한정하고 조제 판매 가능하고 콘택트 렌즈는 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고 얘들은 판매만 가능하다. 근데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약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경이든 콘택트 렌즈든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검안하고 처방할 수 있지만 6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러면 6세 이상, 8세, 9세 이런 애들은 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죠. 의사 처방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요. 하지만 6세, 8세, 9세 이런 나이가 조금 더 올라간 학생들이라고 하게 되면 눈의 성장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보고요. 그럴 때는 협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안과 처방전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하에 재검안을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호자가 요구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재검안해서 두 개의 검안을 비교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지 나이가 8세, 9세가 되면 의사 처방 무시해도 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도수, 굴절력을 조정하기 위한 자각적 굴절 검사 가능한데 약제 사용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약제는 대표적인 게 조절마비제, 마비제와 산동제 많이 쓰는 게 이런 것들이죠. 조절을 마비시키고 싶을 때 또는 동공이 빛이 들어가면 작아지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동공을 처음부터 키워놓고 검사하는 산동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 그 다음에 타각적 굴절 검사도 가능해요. 근데 타각적 굴절 검사는 조항이 더 붙어 있습니다.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우선 약제 사용 못하는 거고 자동 굴절 검사 기기를 이용한 검사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뭐가 안 되죠? 검역법 못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검역법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국가고시 문제로도 검역법을 많이 배우잖아요. 검역기를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쓰지도 못할 거 왜 배우냐라고 하게 되면 물론 안과 가서 쓸 수 있으니까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검연기를 이용해서 최종 진단, 처방을 하면 불법이지만 검연법을 이용해서 내가 검연법을 할 줄 안다 라고 했을 때는 검연법을 이용해서 검사 과정 중간에 확인 정도로는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최종 진단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검사하는 도중에 하나의 추가 도구로 쓰겠다라는 건데, 이것까지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요까지는 유권 해석의 법적 해석에 의해서 크게 불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니까 검연법을 왜 우리가 쓰지도 못할 걸 배워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또 좀 더 정밀한 것만을 위해서 검연법을 나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로 최종 처방을 하면 안 되지만 중간에 가정으로 쓰는 것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안경 조제 및 판매, 콘택트 렌즈 판매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안경사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위에 조항이든 1조 2든 3조든 조항을 보더라도 뭐가 없냐면 치료, 훈련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능훈련, 임상에서 시기능훈련 센터 뭐 이런 곳에서 많이 하다 보면 치료와 훈련이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의료기사는 기본적으로 치료라는 것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치료 또는 진료라는 것을 의료기사나 의료기사 등에서는 얘들은 조금 의료인들이 주로 메인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보조의 역할을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한테 약간 이렇게 불합리하게 또는 불합리하고보다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해석의 여지가 차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안경사들의 이제 큰 역할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객 응대를 하는 게 주 역할인데, 거기에는 문진, 예비검사, 골절검사, 양안시검사, 그 다음에 착용 후의 검사 또는 뭐 착용 후 피팅, 부작용 설명,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인데, 지금 검안으로 잘한다 라고 하는 곳들은 요 5가지를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검안이 아니고 가격으로 좀 상대한다, 검안보다는 물건으로 또는 검안보다는 가격으로 장사를 한다 싶은 곳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문진과 예비검사 파트가 좀 빠져있고 양안시 검사 파트도 좀 빠져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곳들이 아무래도 다른 전략을 세운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들이 골고루 다 나뉘어져서 고객들한테 적절하게 검사가 되고 처방이 되어야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위는 이제 검사가 되죠. 검사를 해서 이제 처방을 내리겠죠. 처방을 내리는 방법은 안경, 콘택트 렌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VT, 시기능 훈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것만 하려고 해도 안경만 해도 렌즈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떤 재질의 테를 선택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피팅, 조제가고 응용 피팅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콘택트 렌즈는 소프트로 할지 하드로 할지 토릭으로 할지 실리콘으로 할지 해마 재질로 할지 RGP로 할지 이런 것들 5스택, 그 다음에 처방을 위해서 시험 렌즈 덧댄 검사 다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피팅, 그 다음에 최종 처방하고 나서는 이걸 어떻게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라고 예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 약물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해주는 게 안경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안경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중요한 역할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하실 때 좀 빡시긴 하겠지만 기본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안경사 면허증이 요만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제 옵토메트리 개론이라는 제가 챕터로는 계속 이렇게 용어 설명 위주로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기초의 용어가 조금 부족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국가고시 준비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안경사 국가고시는 복생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또 추천,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후에 기출문제 풀이를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